동남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전에도 경찰 한번 와가지고 물어본 적 있었는데 마약 돌아다니다. 예전의 마약 범죄는 그래도 구하기도 어려웠지만 그쵸. 비쌌잖아요. 비싸고 구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오프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텔레그램으로 10,000원 이하 자기 용돈으로 마약을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저는 이게 어느 정도나 지금 퍼져 있는지 감이 안 잡혀요. 오늘도 랭언니 대신에 진행을 맡은 랭삼촌 허잼입니다. 언니가 안 계셔서 서운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열심히 한번 진행을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든든한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박중관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황예린 기자입니다. 오늘은요, 마약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약 투약자 10여 명에게서는 대부분 필로폰과 엑스터시가 검출됐고 현장에서 발견된 케타민 70g 등은 압수됐습니다. 경찰과 출입국 외국인청 직원들이 잠긴 문을 뜯고 단속을 벌입니다.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베트남인들. 동남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전에도 경찰 한번 와가지고 물어본 적 있었는데 마약 돌아다니다. 국내에서 동남아 클럽 위주로 대규모로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속속 들리고 있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것도 좀 오래되긴 했는데 대한민국 하면 마약 청정국. 이 마약이란 거는 영화 안에서나 볼 수 있었던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하루가 멀다 하고 마약 관련 뉴스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약에 중독된 MZ세대부터 학교 교실에서까지 마약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마약 밀반입, 심지어 마약 제조 공장까지 드러나고 있는데요. 두 분 대한민국 마약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체감이 좀 되실까요, 변호사님? 네, 체감 정말 많이 됩니다. 너무 가슴이 아픈 거는 마약 때문에 상담하는 친구들이 10대 후반, 20대 초반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면 이제 저는 상담하면서 이렇게 도움을 좀 받아서 어떻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얼마든지 나한테 좀 연락을 달라. 내가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데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해도 연락이 안 와요. 8, 90%가 연락이 안 와요. 그러니까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전화가 굉장히 옛날보다 훨씬 빈번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저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자님은 또 일선 현장에서 많은 사건을 만나게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좀 충격적인 마약 사건, 마약 기사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제가 좀 보고 놀랐던 사건은 뭐냐면 미국에서 이제 가장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펜타닐입니다. 좀비. 네, 맞습니다. 펜타닐이 뭐냐면은 사지마비 환자나 말기암 환자한테 이제 사용을 하는 되게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예요. 진통제. 이게 모르핀의 100배 효능을 가진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되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약물인데 이게 마약성 진통제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의료용으로는 유통이 됩니다. 2021년부터 22년까지 부산 경남에서 10대들이 이용해서 마약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허술한 진료를 하는 병원을 찾아가가지고 펜타닐 패치를 손에 넣은 다음에 공원, 상가, 화장실, 심지어는 학교 안에서도 이거를 마약을 했습니다. 그 주도자인 학생과 남학생과 함께 마약을 한 10대 학생이 무려 41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 이 학생들은 상당히 특이한 방식으로 이걸 또 투약을 했어요. 네. 우리가 보통 마약을 하면은 먹거나 주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마약꾼들 사이에서 가장 투약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알려진 그런 방법을 사용을 했어요. 여기서 말씀드릴 순 없는데 이 정도로 전문적인 방식을 거쳐야 하는 그런 걸 이용을 해서 학생들이 펜타닐이라는 강력한 마약을 한 사건이라서 되게 지역사회에 충격을 줬습니다. 청소년들이 마약을 쉽게 구하는 것도 구하는 건데 투약 방법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 더 심각해지고 있다. 굉장히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변호사님이 최근 접한 이 마약 관련 사건들 좀 충격적인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좀 충격을 받았던 마약에 대한 인간의 집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이게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 뭐냐면 우리가 식용으로 먹는 햄프시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대마 씨앗이에요. 당연히 이게 발화가 안 되게 다 처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사서 먹는 건데 문제는 이제 대마를 피고 싶으신 분이 이거를 이제 킬로그램 단위로 삽니다. 그래서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싹이 하나는 나오거든. 그걸 키우는 겁니다. 다시 그거를 씨앗을 받아가지고 다시 키워서 이렇게 넓혀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마를 재배해가지고 대마를 피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변호사님 그냥 평범한 주택 단지 안에서 네, 맞습니다. 방에서 그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환기 맞습니다. 시스템도 하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잡아내나요? 이거를 잡아내는 방법은요, 관세청에서 잡아요. 이렇게 마약을 재배하는 시설을 갖추려면 몇 가지 품목이 필요한데 그 몇 가지 품목 중에서는 이제 수입해가지고 사용하는 품목들이 있거든요. 그럼 관세청에서 이런 물품이 수입이 되면요, 그 정보를 누가 이거를 샀는지 마약 수사하는 곳에 이제 경찰 쪽에 넘깁니다. 그러면 경찰 쪽에서 와가지고 이 집에서 이제 택배가 그쪽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와가지고 한 바퀴 이제 보는 거죠. 여기 이제 마약을 재배하고 있나 하고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됩니다. 해외 동남아 나가면 이렇게 마약 대마를 파는 곳을 지나가면 아 이게 대마 냄새인가 하는 그 탁 치고 들어온 냄새가 있는데 실제로 그런 냄새는 안 나나요? 재배를 할 때는?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이건 넘어가시죠.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변호사님 그 마약에서도 요즘에는 수법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 네. 특히나 이 마약 거래에서도 OB와 YB가 나눠진다. 특히 OB는 예전에 만나서 돈 주고 거래했던 방식에서 요즘의 MZ세대 청소년들은 비대면으로 던지기 수법, 텔레그램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애들 다 스마트폰 있고 그렇죠. 이제 텔레그램이라는 앱을 사용하면서 마약을 비대면으로 이제 은밀하게 구하기가 너무 쉬워졌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던지기까지 해버리면 감쪽 같죠? 그 점은 제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수사당국에서도 가장 좀 힘들었던 게 코로나 시대는 다 모든 게 비대면 아닙니까? 그래서 뭐 심부름 대행, 배달 대행을 이용해 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그러면 사실 수사당국에서는 동선을 찾기가 너무 헷갈리고 어려워질 것 같은데 난항을 좀 겪었을 것 같아요. 그때도. 우리나라처럼 CCTV가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는 나라도 드물거든요. 근데 그 CCTV로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그 CCTV를 분석하는 사람이 또 있어야 돼요. 이게 다 인력이고 시간이고 돈이거든요. CCTV 분석 정말 장난 아닙니다, 진짜. 욕 나올 것 같아요, 진짜 옆에서 보고 있으면. 눈 거의 뭐 네. 빠질 듯하게 화면만 보고 있어야 되는 네, 거잖아요. 진짜 하루빨리 마약 수사에 CCTV 분석 AI가 도입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CCTV 모니터링해서 잡아내는 수밖에 없거든요. 제보 받아가지고 좀 거기 수사한 거 봤다? 근데 이거 가지고 얼마나 걸러낼 수 있습니까? 이런 우연한 제보를 가지고 아예 CCTV를 계속 모니터링하는 어떤 그런 기술을 도입을 해가지고 이거 던지기가 포착되면 그쪽으로 이렇게 계속 어떤 신호가 오는 제보가 오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지 전체적으로 단속이 될 수가 있는 거지. 이거 뭐 수상한 사람이 던지고 가는 걸 봤어요. 이걸로는 사실 다행스러운 일이기는 하나 택도 없거든요. 그래서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퍼져나가는 속도, 이 범죄가 벌어지는 시간과 속도 대비해서 이 시스템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못 따라오고 있어요. 통계도 못 따라오고 있어요. 저는 이게 어마어마한 잠복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더 심각해지는 게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마약 범죄 중에 또 외국인 마약 범죄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건들이 있죠? 제가 기억에 남는 사건은 2년 전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냥 뭐 집중력 좋아지는 음료야 네. 하면서 나눠줬던. 이 사건이 중국인 마약 공급책이 벌인 일이었거든요. 그 중국인 일당이 교육열이 높은 대치동 학원가에서 말씀하셨듯이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음료라고 속여가지고 학생 13명에게 필로폰이 섞인 음료를 나눠줬어요. 근데 이 음료를 실제로 9명의 학생이 마셨고 그래서 이 중국인 일당이 이 중에 6명의 부모에게 너네 아이가 필로폰이 섞인 음료를 마셨으니까 내가 신고를 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모르고 마셨기 때문에 이게 처벌을 받진 않았는데요. 그 중국인은 검거가 돼가지고 올해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6년? 저는 그것도 지금 짧다라고 느껴지긴 하는데 50년은 때려야죠. 아니 우리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공부하는 학생한테 접근해가지고 마약을 먹게 하고 그걸 가지고 또 이용해서 돈을 또 갈취하려고 하는 정말 화가 나가지고 저도 방송이지만 근데 실제로 지금 중국인들의 범행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한국 마약 범죄에서 이 외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율 지금 통계가 잡힌 게 있습니까? 경찰청 자료가 2023년 것까지 나와 있어요. 이게 마약 범죄 피해자가 2023년에 17,995명이었거든요. 근데 이 중 외국인이 2,263명이었습니다.
그 국적은 태국, 중국, 베트남 순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태국이 830명 정도로 37%, 외국인 중에 37%였고요. 그다음 중국이 25%, 베트남이 22% 정도의 비중을 보였습니다. 변호사님, 이 마약 범죄 관련해서 예전과 지금의 범죄 좀 달라진 게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진짜 심각한 거는요. 마약을 복용하는 연령층이 낮아졌다는 거고요. 얼마나 낮아졌죠? 10대까지. 출산율도 적은데 매년 태어나는 어떤 아이들이 20만 대인데 그 얼마 안 되는 아이들이 또 마약에 노출돼 있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그리고 싸졌어요. 10,000원 이하로 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의 마약 범죄는 그래도 구하기도 어려웠지만 그쵸. 비쌌잖아요. 비싸고 구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오프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텔레그램으로 10,000원 이하 자기 용돈으로 마약을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저는 이게 어느 정도나 지금 퍼져 있는지 감이 안 잡혀요. 통계가 저는 못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철수라는 친구가 마약을 네. 합니다. 그 철수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본인들의 용돈이 떨어지면 그 배달을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실제로 이게 돈이 떨어지면 드리퍼라고 던지기를 알바를 하면은 공짜로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애들이 이제 거기서 풀뿌리처럼 유통책이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소모시키는 거예요. 너무나 귀중한 우리 인적 자원들을 그렇게 소모시키는 겁니다. 너무 화가 좀 나는데 화가 좀 나죠. 지금 뭐 외국인 마약 범죄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한국 마약하기 좋다, 쉽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처벌이 좀 약한 편이라 그런 건가요? 처벌은 이제 세졌어요. 근데 처벌은 이제 세졌는데 과거 이제 마약 청정국이었다 보니까 말은 청정국이기는 하지만 마약 단속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약을 유통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거죠.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이나 어떤 시스템이 아직 우리나라가 다 정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제 눈에도 그렇게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뭐 그 외국 마약 사범들이 놓치겠습니까? 파고 들어가지고 마약을 유통하고 마약을 복용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실제로 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마약 거래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또 수요가 그만큼 있기 때문에 당연하죠. 알토란 같은 수요죠. 굉장히 좋은 시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속 인프라는 안 갖춰져 있는데 충분한 소득 혹은 충분한 어떤 마약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우리 아이들한테까지 뻗쳐 있는 마약 범죄 무서운데 일반인도 이게 좀 안전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정말 궁금했던 게 아까 우리 아이들이 모르고 마약 음료를 마시지 않았습니까? 일반인들도 과자다, 뭐 사탕이다, 젤리다 이런 것들을 받아 먹었어요. 먹었다면 이게 뭐 자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자수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마약 복용은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처벌이 약하고 사실상 처벌을 안 한다고 봐야 되나요? 초범 같은 경우는 기소유예율이 한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복용해가지고 이게 이 친구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 정도가 아닌 이상에는 봐준다는 겁니다. 복용자들은. 이게 봐준다는 게 알고 복용한 게 아니라 모르고 복용하는 분들은 또 참작이 되겠네요. 충분히 참작이 됩니다. 충분히 참작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수하세요. 전혀 마약을 복용한 거 가지고 누군가 협박을 한다? 그런 협박 수사관들이나 검사들, 대한민국 판사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수하시면 충분히 케어받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자수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오히려 저도 지금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될 뿐더러 피해자분들이에요. 모르고 실수로 드시는 거는 피해자분들이기 때문에 빠르게 수사당국에 알려주는 게 다른 피해를 최소화시키는데 가장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나 좀 궁금한 게 이 텔레그램에서 유통이 될 때 저는 기사에 뜨면 무슨 말인가 싶을 정도로 은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아이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캔디 1g을 또 G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이 계속해서 참 은어로 가게 되면 걸러내기도 힘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수사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저는 이제 압수수색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이제 자주 들어가는 변호사 중에 한 명인데요. 직업상 마약 수사 디지털 포렌식이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워낙
워낙 은어를 많이 쓰고 자기들끼리만 아는 단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메시지 내역을 진짜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핸드폰 메시지 보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양이 많습니까? 우리야 제가 누구고 이게 어떤 대화인지 아는 상태에서 메시지를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지,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얘네들은 무슨 은어를 사용해가지고 거의 뭐 마약을 암호 해독을 하는 느낌일 것 그렇죠. 같아요. 하루 이틀이면 짧은 거예요. 며칠 동안 그거를 뚫어져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고 있으면 눈이 정말 빠질 것 같습니다. 너무 흔해져가지고요. 뭐 아이스니 사탕이니 스낵처럼 많이 표현해요. 은어들이. 그러니까 뭐 아이스 사탕 같은 거는 굉장히 흔한데 되게 어떻게 보면 뜬금없어요. 친구들끼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처럼 보이는데 약간 뜬금없는, 어떻게 보면 올 때 메로나 이런 느낌입니다. 과자 예. 이름에 빗대기도 하고. 예. 근데 실제로 팀장님과 PD님이 하나 그 사진 보여주시면 그 식당 메뉴판처럼 생겼더라고요. 이게 대만 국기 있고 멕시코 국기가 있어가지고 이거 원산지는 멕시코, 얘 원산지는 대만, 이렇게 했는데 밑에 이제 제품명이 딱 있고, 근데 그게 다 은어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올 때 나초나 좀 사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통용되는 은어 말고도 친구들끼리는 그 은어를 그러니까. 또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자기네들끼리 계속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수사할 때는 일일이 다 봐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걸 썼는지. 인력 시간도 많이 들어가지, 인력도 많이 들어가지, 사람은 없지. 아주 괴로운 상황입니다. 진짜 괴로운 상황인데, 실제로 이제 마약을 구입해서 투약하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이 마약을 유통하고 공급하는 네. 그 상선들, 수사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못 잡는 겁니까? 지금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까? 어때요? 둘 다이죠. 일단은 수사 인프라가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기가 어려운 거고, 특히나 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체 생산되는 것보다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참 수사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수를 할 때 겁을 먹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마약 수사를 할 때는 구속을 참 많이 시켜요. 사실 마약 수사가 구속 비율이 높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친구가 자기 단속됐다는 거를 자기 판매자한테 전달하면 상선이 도망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구속을 하는 거거든요. 마약 구속 비율이 전체 수사에서 굉장히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놓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 수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약 복용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혼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럿이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여럿이서 해가지고 한 명이 걸리면 소문이 쫙 퍼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 마약을 구매했던 친구가 자기한테 마약을 판매한 사람한테 이제 연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망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수사기관은 너무 힘들죠. 이거를 모니터링해서 잡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나라 경찰하고 검찰들이 마약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정말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정도 가지고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아반떼 가지고 레이싱 뛰는 거예요. 아반떼 N으로 좀 뛰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는데. 아반떼 N이라도 됐으면 좋겠어. 아, 두 분과 정말 대한민국 심각해지고 있는 마약 범죄, 특히나 우리 아이들까지 이 마약이 정말 쉽게 구입할 수 있고 또 복용을 하고 투약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대한민국에 퍼지고 있는 마약 사태, 가장 좀 우려되는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변호사님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점점 이 나이대가 어려지고 있는 게 가장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이제 마약이라는 거의 특성상 중독이 일어나니까 재범을 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어리면 어릴수록 이제 그런 거에 극복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마약의 저연령화가 나타나고 있는 게 가장 우려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린 친구들, 젊은 친구들이 마약을 복용했을 때 이 친구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인프라가 없어요. 지금 이게 다 돈이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는 한 1년에서 2년 정도를 이제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관리를 해줍니다. 마약 복용자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쪽도 사실 외국도 논란이 많아요. 왜냐하면 필연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스템이고, 그러면 사실 전부 이렇게 제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디까지 제공하느냐가 외국에서는 이제 문제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예 없으니까 장기적으로 마약을 복용을 했던 젊은 친구들을 좀 이렇게 케어해 줄 수 있는 장기 관리 시스템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사실 해외에서는, 호주나 미국에서는 마약 법원을 도입해가지고 이거를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약만을 위한 마약 법원. 마약 법원이 따로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행정법원 따로 있고 가정법원 따로 있는 것처럼 마약 법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 복용한 친구들을 집중해서 이제 케어를 해주거든요. 사실상 이제 치료를 하고, 치료에 제대로 출석을 안 하면 이제 페널티를 주고, 왜냐하면 사법기관이니까 페널티를 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장기간에 걸쳐 이제 사회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근데 이거 다 돈이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나라도 이걸 도입을 해야 되는데 도입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안타까움이 큽니다. 이번 기회에 좀 이렇게 썰을 풀어놓는 것도 좀 여론을 좀 쌓아보자. 사람들이 많이 알면 좀 더 조금이라도 빨리 도입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저희 오늘 랭킹 스쿨에서 이야기를 다루는 이유도 사실 경각심을 좀 키워서 조금 더 범죄 예방을 해보자라는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근데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재활과 교화도 중요하지만 미리 예방을 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교육적인 측면에서 학교에서도 마약 정말 안 좋다 이런 교육도 좀 시키고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성교육이 이슈였거든요. 학교에서 네. 성교육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우리는 약물 교육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 외국은 기본적으로 이제 약물 교육도 같이 해주거든요. 약물에 대한 교육도 정규 교육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두 분과 함께 더 이상 이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굉장히 슬픈 얘기지만 대한민국 마약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어떠셨을까요? 저는 10대 초중반 자녀를 둔 부모로서 정말 마약 사건을 볼 때마다 피가 끓습니다. 사회 시스템을 알고 이제 고쳐 나가는 여론을 형성하는 사람으로서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이제 분노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이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말을 쌓아가야 되겠죠. 여론을 쌓아가야 되는 그런 벽돌 한 장이 오늘 됐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우리 기자님 어떠셨을까요? 제가 이제 기자로 사건을 취재할 때도 많이 느꼈지만 더 많은 사건들이 있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마약이 심각한 우리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를 또 알게 됐습니다. 이미 범죄를 저지른 마약을 했던 사람들이 좀 더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게 하는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더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과 함께 근절하자 마약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근절하자 마약! 아우 좋습니다. 두 분과 마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마약 하는 순간 돌아올 수 없습니다. 정말 관심도 끊어주시고 최대한 예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지금까지 랭킹 스쿨이었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